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세석폭포에서 일어난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 모두가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어진 사건은 목격자들을 할 말을 잃게 했고 작은 마을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용기, 생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의 놀라운 여정을 준비하라. 이것은 불가능한 믿음의 도약을 감행한 용감한 수색구조견 강백구와 그가 살아남지 못했을 상황에서 벌어진 기적적인 사건들의 특별한 이야기다. 속초시는 특별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작은 해안 도시였다. 국립공원 관리인 김민수 팀장에게 세석폭포는 아름다움과 위험을 동시에 상징했다. 42세의 그는 지난 10년 동안 50피트 높이의 폭포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로부터 방문객들을 보호하며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 그의 충실한 동반자는 사세 진돗개 강백구였다. 백구는 흰색과 황갈색 털을 가진 주에서 가장 뛰어난 수색구조 기록을 가진 개였다. 까만 눈동자에는 군대와 같은 정확성과 지능이 담겨 있었다. 어느 가을날 해가 질 무렵 긴급 호출이 들어왔다. 혼자 등산을 나선 여성 하이커 이지은이 돌아오지 않았다.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이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김민수와 백구는 즉시 출동했고 신입관리인 박준영과 지역 수의사인 자원봉사자 최수진이 합류했다. 등산로는 산을 오르며 폭포 근처를 위험하게 휘감았다. 수색 시작 3시간 만에 백구가 갑자기 멈춰 서며 냄새를 포착한 자세를 취했다. 백구는 그들을 전망대까지 이끌었고 그곳에서 배낭과 부서진 안전 난간을 발견했다. 증거는 이지은이 미끄러져 50피트 아래 치명적인 폭포 바로 위에 좁은 바위 턱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살아있어 박준영이 쌍안경으로 움직임을 확인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부상을 입었고 바위 턱이 무너지고 있어 이지은은 초기 낙상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이제 폭포 위 불안정한 바위 턱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남아있던 바위 표면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무선 연락으로 구조 헬리콥터가 폭풍 때문에 몇 시간 뒤에나 도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로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해, 김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백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절벽을 강렬한 눈빛으로 살폈고 김민수는 불안함을 느꼈다. 백구, 기다려. 그러나 백구는 4년간의 복무에서 처음으로 명령을 무시했다. 그는 거의 인간 같은 인식으로 각도를 계산하더니 불가능한 결정을 내렸다. 누구도 막을 틈 없이 백구는 20피트 뒤로 물러나 강력한 도약으로 절벽 끝에서 뛰어내렸다. 혼란스러운 낙하가 아닌 이지은이 있는 바위 턱을 정확히 겨냥한 의도적인 점프였다. 백구, 김민수의 외침이 계곡에 메아리 쳤다. 백구는 놀라운 정확도로 좁은 바위 턱에 착지했다. 하지만 충격으로 이미 불안정했던 바위가 즉시 무너졌다.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 백구는 강력한 이빨로 이지은의 재킷을 물었다. 그리고 둘은 폭포 아래 50피트 깊이의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사라졌다. 김민수는 파트너가 궁극의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 순간이 삶, 죽음,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그가 알던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점이다. 백구가 소용돌이치는 물에 부딪히자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백구는 훈련 중 호수, 강, 심지어 헬리콥터에서 수천 번의 점프를 했지만 바위 투성이 물속으로 50피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충격은 즉시 그를 죽였어야 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공중에서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뒤틀리며 이지은을 위로 올려 자신의 큰 몸체가 충격을 흡수하도록 했다. 마지막 의식의 순간, 백구는 재킷을 부드럽지만 단단히 물고 있는 자신의 이빨을 느꼈다. 그리고 어둠과 차가운 압박. 백구의 의식은 이상하고 평화로운 공허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절벽 위에서는 혼란이 터져나왔다. 김민수는 빠르게 구조 작업을 조직했다. 파트너를 잃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폭포 아래에 수색팀이 모였지만 희망은 미미했다. 폭포의 굉음은 물속에서 시체를 무한히 가둘 수 있는 위험한 유압 흐름을 만들었다.
자원봉사 다이버 이재호가 안전 로프에 묶인 채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처음 들어갔다.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하얀 거품과 어둠뿐이었다. 그는 팔을 넓게 휘저으며 비극을 찾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물에 잠긴 바위 선반 위, 최악의 흐름으로부터 보호받은 곳에 백구의 움직이지 않는 몸이 있었다. 그리고 백구의 보호하는 곡선이 만든 공기주머니 속에 의식을 잃었지만 숨을 쉬고 있는 이지은이 안전하게 안겨 있었다. 이재호가 이지은을 물 위로 올리자 구조팀은 통제된 긴박함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대기 중인 구급차로 급히 이송되었고 생명의 징후를 보였지만 위독한 상태였다. 이재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백구를 구하러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백구가 살아남았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구의 축 늘어진 몸을 해안으로 끌어올리자 응급구조사 정미영이 뭔가를 알아챘다. 맥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말하며 계획에 맞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백구의 몸은 망가져 있었다. 다발성 골절, 내부 출혈. 하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고집스러운 무언가가 놓아주지 않았다. 백구는 속초 동물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수색팀에 함께했던 최수진 수의사가 즉시 응급치료를 시작했다. 한눈에 그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다발성 골절, 폐 붕괴, 내부 출혈. 그녀는 김민수에게 보고하며 팀이 필사적으로 일했다. 충격만으로도 즉사했어야 해요.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에겐 임무가 있었어요. 김민수는 간단히 대답하며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는 살아날까요? 최수진은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기적이 필요해요. 몇 시간이 흘렀다. 놀라운 구조와 생사를 오가는 영웅적인 진돗개 소식이 작은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동물병원 밖에서 촛불과 꽃을 들고 모여들었다. 수술실 안에서 최수진과 팀은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2번이나 백구의 심장이 멈췄다. 2번이나 그를 되살렸다. 이겨내라, 영웅. 그녀는 찢어진 혈관을 수술하며 중얼거렸다.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어. 지금 포기하지 마. 자정, 최수진이 밖으로 나왔을 때 김민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다. 수술을 버텼어요.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 곁에 있어요. 마을 반대편 지역 병원에서는 이지은이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오갔다. 그녀는 불가능한 도약으로 자신을 구한 진돗개와 연결되어 있었다. 낙상 후 3일, 속초시는 변했다. 메인 스트리트에는 뉴스밴이 줄지었고 기자들은 주민들을 인터뷰로 괴롭혔다. 영웅 진돗개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백구를 위해 기도해가 전국 트렌드가 되었다. 작은 동물병원은 꽃, 카드, 전국에서 온 기부금으로 넘쳐났다. 그 와중에 백구는 의식을 잃은 채 망가진 몸으로 숨을 쉴 때마다 싸웠다. 김민수는 거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ICU 케이지 옆 불편한 의자에서 잠을 잤다. 그는 끊임없이 파트너에게 말을 걸었다. 함께한 세월, 구한 생명, 공유한 모험을 회상했다. 블랙테일 협곡에서 잃어버린 하이커 기억나? 김민수는 백구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새 팀이 포기한 후에 내가 그녀를 찾았지.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백구, 지금도 포기하지 마. 최수진은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백구의 상태를 모니터했지만 감정적 몰입을 숨길 수 없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지만 뇌 활동이 미미해요. 그녀는 4일째 아침 김민수에게 말했다. 곧 깨어나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김민수는 곧 결정을 내려야 함을 알았다. 지역 병원에서 이지은은 놀랍게 회복되고 있었다. 32세의 사진작가인 그녀는 뇌진탕, 갈비뼈 골절, 광범위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의사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평소 활발하고 외향적이었던 이지은은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다. 낙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보지 못한 흰색과 황갈색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 백구가 여전히 위독하다는 소식에 그녀는 불안해하며 그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당황한 간호사에게 말했다. 그가 헤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5일째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며칠간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이지은이 갑자기 병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가 무서워해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무서워하고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해요. 그 순간 몇 마일 떨어진 속초동물병원에서 백구와 연결된 모니터가 갑자기 급등했다. 백구의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최수진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김민수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고 이지은은 그날 오후 스스로 퇴원했다. 그녀는 병원 가운 위에 급히 빌린 재킷을 걸친 채 동물병원에 도착했다. 이성 너머에 무언가에 이끌린 듯한 결의로 움직였다. 그를 봐야 해요. 그녀는 최수진에게 말했다. 제발요. 그가 돌아오려 하지만 길을 잃었어요. 회의적이었지만 백구를 돕기 위해 필사적인 최수진은 이지은을 ICU로 안내했다. 김민수는 그녀를 맞이하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이지은의 반응이었다. 백구가 장비들 사이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 때문이 아닌 알아봄의 눈물이었다. 그는 지금도 나를 지키려 해요. 이지은이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에게 다가갔다. 만져도 될까요? 문가에서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드럽게만요. 뼈가 많이 부러졌어요. 이지은은 백구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속초시에서 수십 년간 회자될 사건이었다. 괜찮아요, 백구. 이지은은 맑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이제 돌아와도 돼요. 나 안전해요. 백구의 귀가 꿈틀거렸다. 뇌 활동을 추적하는 모니터가 급격히 치솟았다. 당신은 좋은 개예요, 백구. 이지은은 백구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최고의 개죠. 하지만 이제 깨어나야 해요. 당신의 주인이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의학적 기대, 통계, 이성적 설명을 모두 무시하며 백구는 눈을 떴다. 세석폭포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 2주 후, 백구는 모든 의학적 예후를 거스르고 있었다. 수개월이 걸려야 할 부상이 놀라운 치유를 보였다. 최수진은 매일 치료 계획을 수정하며 백구의 진행 상황을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썼다. 그의 뼈 밀도 수치가 터무니없어요. 그녀는 아침 상담 중 김민수에게 말했다. 골절이 정상 속도의 2배로 치유되고 있고 신경학적으로도 솔직히 가능해서는 안 돼요. 그의 뇌 손상 정도라면 심각한 결손이 나타나야 하는데 백구는 전혀 없어요. 개의 병상에 갇혀 있음에도 백구는 깨어있고 반응이 좋았다. 인지 기능 테스트는 그가 항상 보여주던 날카로운 지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히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최수진은 백구가 복잡한 냄새 구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향상된 것 같아요. 김민수도 알아챘다. 백구의 집중력이 강해졌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 몇 마일 떨어진 곳을 지나는 헬리콥터 같은 미묘한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은 이전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암시했다. 하지만 가장 설명할 수 없는 변화는 이지은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웃마을의 아파트로 돌아갔지만 매일 백구를 방문했다. 이 방문 중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백구의 통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심박수가 안정되었다. 3번이나 기계가 인간과 개의 뇌파 패턴이 기묘하게 동기화되는 것을 기록했다. 이지은도 마찬가지로 기묘한 일을 겪었다. 그녀는 백구가 붕대를 갈거나 치료를 받을 때
몇 마일 떨어져 있음에도 갑자기 알게 되었다. 백구가 견디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 갑작스럽게 혐오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불가능해 보이는 감각적 인식을 보이기 시작한 점이었다. 향상된 후각, 개선된 야간 시력, 날씨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물속에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이지은은 한 번의 방문 중 김민수에게 설명하려 했다. 의식이 없었지만 내 일부는 깨어 있었어요. 백구가 나를 붙잡고 안전하게 지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말로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로 나와 이야기했어요. 돌파구는 낙상 후 3주째에 찾아왔다. 최수진은 백구가 병원 밖으로 짧은 외출을 해도 괜찮다고 허락했다. 김민수는 백구를 관광객과 미디어로부터 멀리 떨어진 강변의 조용한 장소로 데려갔다. 백구는 특수 제작된 지지 하니스와 복잡한 다리 보조기를 착용했지만 야외에 나온 기쁨은 분명했다. 이지은이 피크닉 점심을 가지고 합류했다. 강변에 함께 앉아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작은 물뱀이 담요 근처로 스르르 기어왔다. 강변 풀밭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백구가 귀를 쫑긋 세운 순간 이지은이 정확히 뱀이 숨은 곳을 가리키며 뒤로 물러났다. 어떻게 그걸 봤어? 김민수가 놀라 물었다. 뱀은 완벽히 위장되어 있었다. 보지 않았어요. 이지은이 천천히 말했다. 백구처럼 냄새를 맡았어요. 김민수는 둘을 바라보았다. 진돗개와 여성이 완벽한 이해의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시도해봐야겠어요. 이지은이 말했다. 그날 저녁 최수진의 감독 아래 그들은 간단한 실험을 했다. 이지은은 한 방에서 눈을 가렸다. 다른 방에서 김민수는 백구에게 다양한 물건을 보여주었다. 매번 이지은은 백구가 보는 것을 정확히 맞췄다. 색상, 모양, 질감. 백구가 눈을 가리고 이지은에게 물건을 보여주었을 때 진돗개는 정확한 선택을 표시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에요. 최수진이 데이터를 검토하며 속삭였다. 그들의 신경 경로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 이상이에요. 이지은이 말했다. 물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무언가를 교환한 것 같아요. 나는 그가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는 내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의미는 엄청났다. 세석 폭포 아래에서 생과 사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리고 이 특별한 연결은 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낙상 후 5주, 백구는 처음으로 보조기구 없이 걸었다. 여전히 가벼운 보조기를 착용했지만 점점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그의 신체 재활은 너무 빨리 진행되어 최수진은 표준 프로토콜을 소진하고 그의 놀라운 회복에 맞춘 맞춤 운동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는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어요. 그녀는 김민수에게 말하며 백구가 병원의 재활 마당에서 간단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가벼운 임무로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리인으로서의 복권은 김민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백구와 이지은의 연결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강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일일 세션은 이제 그들의 설명할 수 없는 유대를 보여주는 이상한 시연을 포함했다. 이지은은 김민수가 알기 전에 백구의 약물 변화를 정확히 보고할 수 있었다. 백구는 이지은이 사진작가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확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고 후 둘을 괴롭히던 악몽이 몇 마일 이상 떨어져 있을 때만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마치 그들의 연결이 트라우마를 억제하는 듯 했다. 속초시장은 백구에게 시민 최고 영예인 용맹 메달을 수여하는 행사를 조직했다. 언론과 주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이야기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세석폭포의 영웅은 주요 뉴스 네트워크에 소개되었다. 관광객이 급증하며 기적의 진돗개를 보려는 방문객이 늘었다. 행사는 마을 광장에서 열리며 백구의 회복 시연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최수진은 압도적인 환경이 백구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지만 진돗개의 결의는 분명했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이 일은 일어날 것이었다. 김민수는
백구에게 국립공원 로고와 새로운 용맹 메달이 새겨진 맞춤 제작된 예복 조끼를 입혔다. 백구는 척추 회복을 돕는 지지 하니스를 착용했음에도 품위 있게 움직였다. 준비됐지, 파트너. 김민수는 백구의 보조기를 점검하며 무릎을 꿇고 물었다. 백구의 까만 눈은 준비와 약간의 불안을 담은 꾸준한 시선으로 그를 마주했다. 사고 이후 김민수는 그들의 소통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지은이 경험한 것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 항상 존재했던 이해가 깊어졌다.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주경찰, 국립공원 관리인, 소방관, 수백 명의 지역 주민이 사람의 바다를 만들었다. 미디어 카메라가 백구의 입장을 추적했다. 부상의 흔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으며 고개를 든 백구를 보자 군중은 숨을 들이켰다. 김민수는 군중을 훑으며 예약된 앞줄에 있는 이지은을 발견했다. 그녀와 백구가 서로를 보는 순간 광장에 전율이 퍼졌다. 백구의 태도가 바뀌었고 걸음이 강해졌으며 자세가 곧아졌다. 마치 이지은과의 근접이 그에게 물리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듯 했다. 속초시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공무원이 말했다. 특별한 용맹을 보여준 강백구에게 이 용맹 메달을 수여합니다. 이지은이 메달 수여를 돕기 위해 무대로 초대되었다. 광장은 조용해졌다. 여자와 개가 마주 서 있었다. 최수진은 백구의 상태를 모니터하며 근처에 있었다. 김민수는 평소처럼 경계했지만 그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이상하게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백구는 완전히 이지은에게 집중했다. 그녀가 백구의 예복 조끼에 메달을 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행사 중 절대 자세를 풀지 않도록 훈련받은 백구가 그녀의 손에 머리를 댔고 부드러운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동시에 이지은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이 잠시 백구의 까만색으로 빛났다. 군중은 눈 색깔의 변화를 놓쳤지만 여자와 개 사이를 오가는 에너지는 놓치지 않았다. 백구가 영예를 받으며 광장에는 눈물이 마를 사람이 없었다. 단순한 영웅동물이 아닌 초월적이고 변화된 존재로서였다. 8월 초, 백구는 신체 재활을 마치고 최수진이 적응 훈련이라 부르는 단계로 넘어갔다. 부상의 흔적 약간의 절뚝거림, 긴 날에 필요한 지지 하니스이 남아있었지만 그의 회복은 모든 기대를 초월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 이지은은 속초시에 영구히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야생동물 사진작가로서의 그녀의 경력은 이제 백구의 회복과 그들의 특별한 유대를 기록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녀의 사진은 의식의 달이라는 제목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와 함께 실렸다. 트라우마로 인한 신경 현상을 전문으로 하는 존스 홉킨스의 신경학자 이혜린 박사는 안식년을 내어 공식 연구를 시작했다. 과학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은 종간 공감적 유대라 불리는 예비 연구로 발전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의학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박사는 김민수와 최수진과의 상담 중 설명했다. 종을 초월해 감각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은 의식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합니다. 그녀의 테스트는 그들이 이미 아는 것을 확인했다. 서로 다른 방에 숨겨진 동일한 물체를 놓았을 때 이지은은 백구가 보고 있는 물체를 87% 정확도로 식별했다. 신체적 불편을 겪을 때 둘은 심박수와 코르티솔 수치에서 상응하는 변화를 보였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면 연구 중 그들의 뇌파 패턴이 때때로 완벽히 동기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의식 일부가 얽힌 것 같아요. 이 박사는 최신 데이터를 검토하며 말했다. 질문은 이 연결을 활용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입니다. 답은 세석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지은이 쇼핑 중 델리 카운터에서 한 남자가 음식에 질식하기 시작했다. 백구는 김민수와 함께 관리소에 있었지만 이지은은 즉시 완벽한 하임리히법을 시행했다. 그녀가 배운 적 없는 기술이었지만 백구는 구조 훈련에서 익힌 것이었다. 나중에 질문을 받자 이지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해야 할 걸 알았어요. 근육 기억 같았는데 내 기억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이 박사의 관심을 끌었다. 이건 연결이 양방향으로 작동함을 시사해요.
그녀는 주간 세션에서 설명했다. 백구가 이지은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완전한 신경다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의미는 엄청났다. 그들의 독특한 유대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의 템플릿이 될 수 있을까? 트라우마 생존자를 특수 훈련된 서비스견과 짝지어 비슷한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 백구와 이지은은 과학계에서 마지못한 유명인이 되었다. 신경학 저널에 기사가 실렸고 의학 연구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팀이 그들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촬영하러 왔다. 그 모든 과정에서 김민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백구의 회복과 업적에 대한 자부심은 상실감과 싸웠다. 백구는 여전히 관리소에서 그와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그들의 독점적 파트너십은 더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다. 백구는 이제 더 큰 목적에 속해 있었다. 그를 잃는 게 아니에요. 이지은은 어느 저녁 백구가 부드러운 트레일에서 앞서 달리는 모습을 보며 김민수에게 말했다. 그를 세상과 나누는 거예요. 그는 항상 특별한 일을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은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에요. 백구가 그들에게 돌아오며 까만 눈에 지성과 기쁨이 반짝였다. 김민수는 백구의 불가능한 도약이 그들 모두를 새로운 이해의 전선으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곧 과학이 종간 경계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을 도전할 전선이었다. 백구가 세석폭포에서 불가능한 다이빙을 한 지 정확히 1년 후 폭포를 내려다보는 전망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이곳은 강화된 안전난간, 사고와 구조에 대한 교육 전시, 그리고 비행 중인 진돗개 동상이 세워지며 변모했다. 김민수, 백구, 이지은, 최수진은 폭포의 굉음을 들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백구는 용맹 메달이 달린 정복을 입고 희미한 흉터를 제외하고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다. 이지은은 그의 등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었다. 둘 다 의지하는 끊임없는 신체적 연결이었다. 1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최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구가 50피트 아래 소용돌이 치는 물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백구는 거의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장소에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오직 사색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 1년은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그들의 연결에 대한 연구는 이 박사의 초기 연구에서 전국적인 과학 이니셔티브로 확장되었다. 세석폭포 프로토콜은 전국적으로 트라우마 생존자와 특수훈련된 서비스견과 함께 테스트되었다. 초기 결과는 특히 PTSD 환자들에게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백구와 이지은은 모든 단계에 참여하며 그들의 독특한 유대가 청사진을 제공했다. 그들의 수준의 연결을 이룬 쌍은 없었지만 몇몇은 상당한 공감 반응을 발전시켰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사체험이 때때로 그러한 유대가 형성되기에 적합한 신경학적 조건을 만든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모임은 폭포 아래로 내려갔고 더 많은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관리, 기자, 과학자, 속초시의 거의 모든 주민이 새로운 종간 소통센터의 헌정식에 모였다. 시장이 다가와 김민수와 이지은과 악수했다. 시연 준비는 다 됐나요? 그가 물었다.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구가 준비됐어요. 그녀는 시장 옆 마이크 앞에 섰다.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놀라운 권위로 말했다. 백구는 그게 정확히 일어나야 했던 일이라고 말해요. 그는 때로는 날기 위해 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군중은 이 예상치 못한 지혜에 웅성거렸다. 이지은은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결이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김민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백구를 30피트 떨어진 지정된 위치로 데려갔다. 진돗개는 주의를 기울이며 이지은과 눈을 맞췄다. 백구와 나는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지은이 설명했다.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게요. 이 박사가 간단한 이미지가 그려진 큰 카드 더미를 꺼냈다. 이 카드들을 이지은에게 보여줄 거예요. 백구는 그 위치에서 볼 수 없어요?
둘 다 오늘 이 이미지를 본 적이 없어요. 시연이 시작되었다. 이지은은 빨간 원이 그려진 카드를 보았다. 그녀는 집중하며 얼굴에 노력을 드러냈다. 30피트 떨어진 백구는 정확히 3번 짚더니 발로 땅에 완벽한 원을 그렸다. 군중은 숨을 들이켰다. 사각형, 삼각형, 별, 백구는 매번 오류 없이 각 기호를 재현했다. 이제 더 복잡한 걸 해볼게요. 이 박사가 발표했다. 그녀는 둘 다 방문한 적 없는 설악산 사진을 이지은에게 보여주었다. 이지은은 그것을 연구한 뒤 눈을 감았다. 백구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의아한 듯 기울이더니 정교한 몸짓을 시작했다. 가상의 깊이를 발로 긁고 높은 곳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보고 있어요. 이지은이 설명했다. 그림뿐 아니라 설악산이 실제로 무엇인지. 내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그와 공유하고 있어요. 시연이 끝나자 이지은은 백구에게 걸어가며 그들의 재회는 모두가 익숙해진 전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상호작용에는 뭔가 달랐다. 더 큰 목적을 향한 의지가 쌓이고 있었다. 이지은은 백구의 귀에 속삭였다. 진돗개는 까만 눈으로 진지하고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둘은 폭포 아래를 향했다. 1년 전 백구는 나를 구하기 위해 믿음의 도약을 했어요. 이지은이 군중에게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을지 몰랐지만 옳은 일이었기에 뛰어내렸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 우리는 그 용기를 기리기 위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신뢰는 단순히 타인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이어진 장면은 군중을 숨죽이게 했다. 이지은은 손을 뻗어 백구의 머리에 양손을 얹었다. 진돗개는 완벽히 가만히 서서 그녀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거의 1분간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마치 조용한 교감에 잠긴 듯 했다. 그리고 들리지 않는 신호에 응답하듯 둘은 군중을 향했다. 그리고 짧고 불가능한 순간 이지은의 눈은 백구의 까만색으로 빛났고 진돗개의 눈은 그녀의 깊은 갈색을 반사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지은은 한 손을 여전히 백구의 머리에 얹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계, 종과 마음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믿는 것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거려. 모임이 해산되며 세석폭포종간 소통센터에 대한 계획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이 센터는 전 세계의 연구자, 트라우마 생존자, 서비스 동물을 호스트할 것이었다. 백구와 이지은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며 그들의 공유된 여정을 통해 발견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나중에 군중이 흩어졌을 때 김민수는 백구와 이지은이 강변에 조용히 앉아 해지는 태양이 물 위에 황금빛을 들이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 잘했어. 그는 둘에게 말했고 백구가 이지은만큼 칭찬을 분명히 이해할 것임을 알았다. 이지은이 미소 지었다. 백구는 이건 단지 첫 번째 폭포일 뿐이라고 말해요. 앞에 더 큰 폭포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유대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